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15기로 합류하게 된 남시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블록체인 기술 회사에서 콘텐츠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관련해서 일한 지는 아직 얼마 안 돼서, 어, 이번 블루파스를 통해서 좀 배워 나가 보려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CBDC 실용화 현황에 대해서 리서치 해봤는데요. 최근 세계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쉽게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글로벌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러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30개국이 CBDC 도입을 검토 중에 있고, 이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64개국은 이미 개발, 시범 운영, 출시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11월 1일부터 디지털 유로화 발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 이미 착수를 했고, 카리브 연안 국가와 나이지리아 등 같은 11개국은 이미 CBDC를 발행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인도와 브라질도 내년 디지털 화폐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도 거래 비용을 낮추고 더 빠른 결제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도 최근 2년 동안 연구를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예금 토큰 발행을 목표로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을 최근에 밝혔었는데요. 한은은 2020년부터 CBDC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또 현재 기관용 CBDC 활용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내년 4분기에는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한 5일 전에 발표된 내용이라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CBDC 선두주자인 나이지리아나 중국 등에서도 이미 발행이 됐지만 예상보다 이용률이 저조해서 민간 결제 수단과의 협력 등이 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경우 최근 디지털 위안화는 좀 실패됐다? 이런 의견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중국에서 한 1년 정도 교환학생으로 있어 봤는데, 이미 디지털 위안화가 없더라도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같이 이미 디지털화된 화폐가 생활 깊숙이 녹여 있는데 굳이 이렇게 중국이라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CBDC가 필요할까라는 필요성을 좀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10월 달에 디지털 위안화가 원유 무역 거래에 처음 사용되기도 하고 또 글로벌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가 디지털 위안화의 환전 서비스 지원을 밝히기도 하면서 음, 스탠다드 차티드 여기 은행에서 디지털 위안의 충전과 상환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또 이 은행은 외국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디지털 위안 시범 사업에도 참여하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디지털 위안은 지난 6월 기준 거래 규모로는 1조 8천억 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한 320조 원쯤 어, 발행이 됐는데 발행은 됐지만 뭔가 지원하는 은행이 많지 않아서 이 스탠다드 차타드가 합류하게 된 것도 꽤 큰 이슈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유통 시범 지역을 이렇게 선정했었는데 그 시범 지역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에도 디지털 위안화가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고 예전에 보니까 공무원 월급 같은 경우에도 중국 그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공무원 월급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중국도 최초의 디지털 위안화 보험을 출시하기도 하면서 뭔가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려는 방안을 뭔가 다방면으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24개국 이상이 CBDC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CBDC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은 앞서 살펴봤던 중국으로 보이고,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국가에서 좀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대부분 국가에서 이렇게 관심 가지고 연구 개발하고 있는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데요. CBDC는 블록체인이나 분산 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서 전자적 형태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는 또 유사하지만,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암호화폐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또 국가가 또 보증하기 때문에 일반 지폐처럼 가치 변동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시간으로 가격 변동이 큰 암호화폐와는 차이가 있고, 또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돼서 현금과는 달리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고,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 한도 설정, 이용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어, 다양한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러한 CBDC 도입 배경으로는 크게 5가지를 뽑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 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로 보이는데, 현금 이용의 감소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은행의 오프라인 서비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오리지널을 추구하는 일본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서 소매 거래 시에도 현금 이용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요즘은 현금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현금, 붕어빵 사 먹을 때 그때만 들고 다니고, 보통 모든 거래가 온라인 거래로 제가 많이 하는데, 핸드폰으로 결제하거나 그런 것 같고,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이런 움직임이 좀 더 가속화돼서 현금을 대신해서 금융권의 모바일 뱅킹, 신용카드, 빅테크 기업의 선불 충전금 등 다양한 민간 디지털 지급 수단이 확산돼요. 온라인 거래는 물론이고 대면 거래에서도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페이 같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 가능하게 돼서 현금 이용 감소세가 계속 더 급격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됐다는 점이었는데요. NFT나 디파이 등 새로운 방식의 금융, 그리고 결제 서비스가 나타났고, 이미 민간 기업에서는 관련된 상품이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집중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우려가 크게 증대됐는데, 이로 인해서 높은 수수료와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익, 그리고 진입장벽 형성 등으로 부작용이 따라올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높아지고, 이러한 이유들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CBDC에 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은행도 이에 맞춰서 CBDC와 관련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는데요. 최근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진행하는 CBDC 활용성 테스트 진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불과 한 5일 전에 기자 간담회를 진행해서 내년 하반기쯤에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 이렇게 크게 2가지 갈래로 나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테스트인 실거래 테스트는 새로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24년 4분기, 그러니까 한 9월, 10월 이후로 일반인 대상으로 진행되는 테스트인데요. 참가 은행들이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또 이용자들은 그 발행된 예금 토큰을 가지고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또 물품을 구매한 그 사용청에서는 대금 지급을 받는 그런
그런 식으로 예금 토큰을 실제 상거래 등에 이용해보는 그런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정부랑 기업에서 지역화폐 같은 뭔가 보조금, 상품권, 이용권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바우처를 발행하여 활용 중이지만 뭔가 높은 수수료, 그리고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와 또 부정수급의 우려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CBDC를 활용한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했을 때, 어, 데이터 수집과 또 검증이 자동화되고 중개 기관이 없어지니까 수수료 없이 저비용으로 빠르게 거래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로는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인데요. 앞선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대상으로 했던 실험이라면 이거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유통하는 실험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시스템과 연계하여 탄소 배출권 같은 특수지급 토큰 간의 동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실험을 진행하는 이유는 뭔가 향후 전 세계적으로 뭔가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자산거래 플랫폼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효율적이고 안전한 거래 그리고 최종 결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전 시스템을 연계했을 때 안정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브릿지와 같은 기술을 점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전쯤에 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인 카스텐스 총장이 한국은행의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이라는 세미나에 참석했었는데요. 이 총장이 한은의 CBDC 활용성 테스트는 미래 통화 시스템의 비전에 다가가기 위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언급했는데 아마 이렇게 일반인 대상으로 CBDC 관련해서 활용하는 실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한 것 같고, 어,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또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또 민간 부분 간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을 통해서 추진하는 점을 좀 높이 사더라고요. CBDC가 민간 결제 사업자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그 민간 결제 사업자들과 함께 뭔가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의 가치를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했고, 이런 CBDC를 통해서 뭔가 민간 사업자들도 새로운 금융경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얘기를 세미나에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CBDC를 설계하면서 국제결제은행, 그러니까 앞서 봤던 BIS가 제안한 CBDC 설계 요건 및 방안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고려했는데요. 이 모델은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 구조, 데이터 관리 인프라, 접근 권한 부여, 국가 간의 연계, 이렇게 네 가지를 단계적으로 고려하여 CBDC 설계를 할 것으로 BIS가 제안한 요건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단에 있었던 거는 아마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었는데, 이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참가 기관과의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CBDC 시스템 운영 구조는 발행, 환수, 유통 업무와 최종 이용자에 대한 대고객 서비스 제공 역할을 중앙은행과 또 참가 기관 간에 어떻게 분담할지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앙은행이 CBDC를 직접 발행하고 환수하고 유통하며 또 대고객 서비스도 직접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또 운영까지 하는 직접형. 두 번째로는 민간기관이 중앙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담보로 CBDC를 민간은행이 발행하고 환수하는 간접형인데요. 여기에서 청구권이란 현금이나 뭐 지급 준비 예치금 같은 거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중앙은행이 제조, 발행, 환수는 직접 수행하지만 유통에서는 민간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중앙은행이 개별로 거래 정보를 보관하는 혼합형이 있었고 네 번째로는 앞서 혼합형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을 하지만 중앙은행은 지급 서비스 제공 기관별 총액 정보만을 보관하고 민간기관은 개별 거래 정보만 보관하는 중개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CBDC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중앙은행과 민간기관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중요한데 그래서 중앙은행이 단독으로 책임지는 첫 번째 유형인 직접형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반대로 간접형은 중앙은행보다 민간기관의 영향력이 매우 높아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별로 없으니까 이 간접형의 경우에는 CBDC로 볼 수 없던 경향가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같은 경우에도 혼합형과 중개형 운영 방식을 고려하고 있고 이미 CBDC를 도입했던 뭐 바하마, 나이지리아, 중국의 같은 경우에도 혼합형이나 중개형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분산 원정의 적용 여부인데요. CBDC 도입 모델 설계 시 원장 관리 방식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분산 원장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 기반의 기존 기술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분산 원장 방식의 한계 등을 들어서 중앙 집중형 단일 원장 방식도 새로운 지급 경율제 서비스를 충분히 구현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확장성, 효율성, 상호 운영성 부분에서는 단일 원장을 적용했을 때가 훨씬 유리한 것으로 봤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단일 원장의 같은 경우 확장성을 보면 분산 아무래도 처리 속도가 한 군데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고 또 효율적인 면에서도 이런 다양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관에서만 원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이득이고 기존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호환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CBDC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면서 사용됐고 또 CBDC를 분산 원장 방식으로 설계하게 되면 단일 원장에 비해 이 복원력, 보안성, 그리고 혁신성 부분에서 우수하다고 봤기 때문에 어, 이 분산 원장 방식을 채택하여 새로운 CBDC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CBDC에 적용되는 분산 원장은 대부분 허가형 방식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허가형은 비트코인 등 비허가형과 달리 사전 승인된 특정 참가 기관들이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CBDC 관련 정보의 변경을 확정하고 또 이 동일한 복수의 원장을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과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토콜은 누구나 거래 검증 및 노드로 참여할 수 있어서 중개기관이 없고 또 당사자 간 P2P가 가능한 완전 탈중앙화된 모델이지만
비허가형 분산 원장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노드의 신원을 알 수 없고 제한할 수도 없고 또 신뢰할 수 없는 노드가 데이터를 변조하여 거래 정보를 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 결제 완결성 보장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허가형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아마 채택하고 있는데요. 허가형 블록체인의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기관만 노드로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완전 탈중앙화된 방식은 아니지만, 허가형 블록체인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이 비허가형 블록체인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이 문제점을 보완하여 결제 완결성이 보장되도록 시스템 설계가 가능하여 CBDC에는 거의 대부분 허가형 블록체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앞선 내용을 표로 정리한 내용이고, 최근 11월 10일에 이와 관련한 테스트인 CBDC 활용성 테스트에 관련된 조달 내용을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안 요청서에서 보면 기능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이 기능 요구 사항 안에 있는 분산 원장 일반 요건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는 이런 요건들 중에서도 무결성과 완결성 보장, 그리고 최종성이 보장되도록 저장되어야 하고, 일부 노드가 장애가 있을 시에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잔틴 장애를 허용하는 PBFT와 같은 합의 알고리즘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CBDC에 어떤 합의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고, 음, 제가 원래 PBFT 관련해서도 리서치를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좀 더 그거는 다음번 스터디에 합의 알고리즘 관련해서 따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이 연구를 진행했던 그라운드 엑스에 같은 경우에는 이번 테스트엔 참여를 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대신 SKCNC, LGCNS, 그리고 블로그 디세이, 람다 256, 파라메타, 지크립토, 핑거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 업체들이 모인 컨소시엄, 왜 구성된 이런 콘소시엄 이렇게 세 가지 세력이 맞붙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업은 총 116억 원의 규모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굉장히 큰 테스트이기도 하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어, 어떻게 CBDC를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실험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까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